여러분, AI 하면 요즘 어떤 기업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름들을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한때 AI의 대명사나 다름없었던 IBM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빅블루 IBM이 어떻게 조용하지만 아주 영리하게 AI 전쟁의 판도를 다시 쓰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유명했던 왓슨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IBM이 이 생성형 AI 경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정말 IBM은 이 경쟁에서 뒤처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7년 딥블루, 2011년 왓슨. 분명 IBM이 AI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순간들이죠. 그런데 2022년 챗 GPT가 등장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습니다. 마치 IBM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IBM은 그냥 AI를 연구했던 회사가 아니에요. AI라는 개념 자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그야말로 초대 챔피언이었습니다. 딥블루와 왓슨이 그냥 기술 시연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 최고수들을 이기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와, 기계가 정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충격과 상상력을 동시에 안겨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화려했던 영광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IBM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0년대를 가리켜서 IBM의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죠. 일단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던 클라우드 전환의 흐름을 좀 놓쳤고요. 특히 야심차게 밀었던 왓슨 헬스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잘 안 되면서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신뢰를 잃었고 결국 회사는 전체적으로 정체기에 빠져들었죠. 당시 상황을 이 가트너의 평가 한마디가 딱 보여줍니다. 시장을 이끄는 리더에서 이제 다른 경쟁자들을 막 쫓아가야 하는 도전자, 신세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IBM이 마주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IBM의 진짜 반격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2019년 와, 금액부터가 엄청나죠. 무려 340억 달러. 이걸로 레드햇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건 그냥 회사 하나 사들인 M&A가 아니고요. IBM의 미래 전략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기 위한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게 바로 레드햇 플레이북의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는 더 이상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였죠. 대신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쓰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유연하게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레드햇의 철학을 바탕으로 2023년 5월에 왓슨X라는 새로운 AI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왓슨X.ai, 데이터를 관리하는 왓슨X.데이터, 그리고 AI가 믿을 만한지 감독하는 왓슨X.거버넌스까지 기업이 AI를 쓰는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로 묶은 통합 솔루션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왓슨X를 앞세운 IBM의 새로운 AI 전략,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이건요, 과거의 방식하고도 다르고 지금 다른 경쟁사들이 가는 길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요. 다른 회사들은 더 크게, 더 강력하게 하면서 엄청난 프론티어 모델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IBM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크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작지만 아주 효율적인 모델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 변화가 실제로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수익 구조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제 IBM은 우리가 알던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수익의 77%가 소프트웨어랑 컨설팅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뭐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자, 그럼 IBM의 새 전략은 4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에서 거버넌스로 신뢰가 보장된 AI를 소프트웨어와 컨설팅을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궁극적인 목표는
에이전틱 AI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대답만 해주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실제 업무까지 처리하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IBM은 지금 다른 회사들이랑 똑같은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만이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시장이 바로 서버린 AI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의료, 공공기관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데이터 보안이 생명이라서 데이터를 회사 바깥의 외부 클라우드에 함부로 맡길 수가 없거든요. IBM은 바로 이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죠.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랑 누가 더 큰 클라우드 만드나 이걸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픈 AI랑 누가 더 똑똑한 범용 모델을 만드나로 싸우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AI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장 분석 기관인 가트너가 그랬다잖아요. 바로 이 도메인 특화 AI 시장에서는 IBM이 타도해야 할 대상, 한마디로 최강자라고요. 자신들만의 리그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전략적 변화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장은 과연 이 푸른 거인의 귀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인용구 하나가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시장 분석가들이 이제 새로운 IBM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굼뜬 공룡이 아니라 훨씬 빠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졌고요.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글쎄 하던 회의적인 분위기에서 괜찮은데? 하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AI 관련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2025년 3분기까지 9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두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대 AI 모델 경쟁에만 뛰어들 때 한 발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기업용 AI의 핵심, 기반을 다지고 있는 IBM의 전략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승리 공식이 아닐까요? 이 조용한 거인의 다음 행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